저희 오늘 3만명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네. 3만 명 때문에 되게 집착 중인데 이 손톱에도 집착하게 되네.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오늘 하셨다고? 방송한다고. 아 진짜? 나는 여름 준비가 맞죠? 부족한 사람이야. 여름 맞잖아요. 근데 실은 얘 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발톱에 매니큐어 바르려고 갔죠. 페디큐어 하러 가신 페디큐어 거였어요? 해야지. 하셨어요? 여름이잖아요. 보여줄까? 어떻게 발을? 아니 샌들 신어야 되잖아요. 샌들 신어야 되는데 이게 네. 발이 뭘 안 발라놓으면 너무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이제 있죠. 겨울에는 잘 안 하고 이제 여름 되면 5월쯤 되면 이제 가서 한 번씩 받고 버티는 거죠. 요새 여름 되면 또 환자 되는 거 있어요. 발 때문에. 발? 샌들 신을 때 발톱 무좀. 맞다. 여름이 무좀의 계절이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다들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어서 내 발에 발톱 무좀이 있는지 뭐 이러고 살다가 이제 예쁜 샌들을 딱 신으려고 봤더니 발톱이 노래. 노란 발톱. 네, 그게 발톱 무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네. 이제 감별 진단할 것들이 많지만 대부분 이제 엄지발가락이 끝에부터 먹어가기도 하고 색이. 옆에서부터 먹어가기도 하고 뿌리부터 먹어가는데 잘 부서지고 뭔가 이렇게 노란 색깔이 보이는 경우가 이제 발톱 무좀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이게 발톱 무좀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달라 하는 경우에는 네. 병원에 와서 저희가 KOH라고 요 발톱을 좀 긁어내서 이제 슬라이드로 보면 곰팡이가 보여요. 여름에 이제 특히 많이 보이는 게 발톱 무좀이고 무좀. 실은 그래서 이제 샌들 신을 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발톱 무좀이 뭐가 문제냐면 그 발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발톱 무좀에는 균이 폴폴 날아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발 사이로 가잖아요. 여기 그러면 발가락 사이가 간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무좀이라고. 어떤 분들은 아까 이제 패디하면서 물어봤더니 그거 자꾸 막 가리려고 한대요. 본인이 약간 본인이 인지를 보기 하는 싫으니까. 거구나. 네,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저한테 패디한 상태로 자기 무좀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패디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치료를 다 한 다음에 그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꽤. 얼마나 걸려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니까 실은 지금 치료하는 것보다 겨울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지금 깨끗한 발톱으로 샌들을 신을 수 있고 패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거죠. 그래서 발톱 무좀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있는 줄도 몰라요. 그쵸. 그리고 치료도 귀찮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귀찮고 대부분 약을 먹어야 돼. 근데 그런 약은 독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에 독한 약도 있고 신장에 독한 약도 있고 그래서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돼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약도 먹어야 돼. 당뇨 약도 먹어야 돼. 그런데 이거 먹으려니까 이제 다른 약들 못 먹어요. 그러면 영원히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간에 부담이 되고 그럴 수도 신장에도 있죠. 부담이 네, 될 나이가 수 있으니까. 들수록. 그래서 네. 발톱 무좀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치료는 보통 바르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발라요? 발라서 좀 너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바르게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처방을 받아서 갈아서 일주일에 뭐 한 3번 정도 하는 그런 치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르기만 해도 매니큐어처럼 바르기만 하는 것들이 꽤 많고요. 하나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왔고 하나는 전문 의약품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문 의약품이 조금 더 잘 들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됐다. 네. 그때는 먹는 약을 써야 돼요. 저는 먹는 약부터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르는 약 먼저 해보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먹는 약을 처방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처음부터 왔는데 발톱에 이제 발톱이 이렇게 발톱이라고 치고 여기 끝에 먹는 경우가 있고요. 옆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부터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3번? 3번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은 옆에 2번. 2번. 제일 쉬운 거? 1번? 그래서 1번 정도면 바르는 걸로 해볼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이면 처음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거를 가야 돼요. 균이 여기만 있느냐, 얘는 그래도 여기에도 빠져나올 있느냐, 가능성이 있는 여기까지 거고. 있느냐구나. 그리고 치료 과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내가 약을 열심히 발랐는데 이 노란 애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노란 애가 점점 빠져나오면 돼요. 주로 봐야 될 거는 빠져나오는 새 발톱이 멀쩡한 발톱이냐
또 노란 노란 양. 그게 아. 판단 기준이에요. 앞에 있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종균은 이 두꺼운 각질층 저 밑에서 버티고 있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약을 발랐는데 선생님 노란 게 이렇게 왜 남아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비교해드려요. 네. 옛날 발톱은 이 전체의 한 80%가 노라셨으면 지금은 50%가 그 다음에 30%가 이렇게 점점 빠져나오면 성공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칠하고 있는데 한 열심히 빠져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로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바로 먹는 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좀 치료 기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톱이 다 자라는 시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젊을 때 좋은 게 젊을 땐 빨리 빠져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연배가 있으면 6개월도 말씀드리고 더 있다 그러면 1년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르는 거. 바르는 두 거. 번째는 먹는 거 바르는 거 같이. 네. 대신 먹는 거를 할 때는 자기 신의 간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네. 해야 된다. 신장 건강 상태가 어떤지, 드시고 있는 약이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또 이것도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먹는 것도 싫고 바르는 것도 싫고 근데 치료는 해야겠다.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뽑아? 진짜 그것도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진짜요. 너무 심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뽑아요. 그리고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유리아 성분의 농도를 높여서 발톱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방법으로. 요즘 잘 안 그래요? 쓰는데. 그걸 긁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톱에다가 유리아를 잔뜩 바르고 네. 감싸면 이 두꺼운 발톱이 약간 젤리처럼 돼요. 네. 네, 그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 발톱을 조금 이렇게 익히면 그 균이 죽지 않을까? 아니 곰팡이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한 50도 되면 뭐 죽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게 레이저예요. 발톱 레이저 있어요. 무좀을 치료하는 네. 레이저가 있다고요? 그럼요. 처음 들어봐.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에 치료 때 뭐 바르는 거 먹는 네. 거랑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있다고요? 그럼요. 피부 이거 좋게 하는 레이저만 말고? 아, 이때 뷰티 꿈나무. 접어야 되나? 레이저의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레이저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많이 써요. 네. 이제 레이저를 하러 가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핀포인트 레이저. 핀포인트. 뭔가 이렇게 네. 탁 싸가지고 얘는 하는 파장이 느낌이다. 1064. 외워. 네. 더 안겠까고. 1064 레이저인데 이게 별로 낯선 레이저는 아니에요. 1064 레이저 우리 기미 치료할 때 레이저 토닝할 때 그 파장이긴 한데 네네. 그건 보통 한 4주 정도 치료를 해요. 핀포인트는. 그런 핀포인트 레이저 쓰기도 하고요. 하나는 루눌라 레이저. 루눌라. 네. 이건 그거는 뭐예요? 파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405 네. 파란 파장으로 파란색. 그거는 약간 그 균을 죽이는 여드름균도 그거 잘 죽거든요. 균 네. 죽이는 파장이고 635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은 좀 열을 내는. 둘 다 원칙적으로는 뭉근히 익혀갖고 균의 죽음을 부르는 그런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뜨겁게 하면 손상이 입기 때문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또. 야 그럼 사우나에다가 발을 계속 담그고 있으면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50도 되는 데다가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50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발톱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에만? 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여기가 50도면 화상 입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50도 만들어 놓고 내가 발톱을 담으면 절대 이게 50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얘를 익혀갖고 온도를 높이면 이 발톱만 50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꼭 전문의 찾아가서 병원에 여기다가 가서. 타겟을 맞춰서 온도를 높여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갑자기 또 나는 라이터로 한번 해보겠다. 저희 환자 절대 네버. 네. 그 응급실 어른들도 따라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균이 좀 더 빨리 죽어서 먹는 기간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특히 이제 발톱이 그 발톱 무좀이 되면 균들이 자라서 발톱이 두꺼워질 때가 있어요. 네. 그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또 이제 여름에 하는 것보다는 한 뭐 2월, 3월부터 시작하면 샌달 실을 때까지는 많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저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레이저 치료만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이 늘었어요. 별로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별로 안 아프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의사가 안 아프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좀 아플 수는 있어요. 좀 아플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아프고 타닥타닥
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그렇게 하는 이런 레이저. 정도? 네,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더 좋아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같이 병행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1번 바르면서 바르면서 먹으면서 지지면서 그리고 제일 바르고 중요한 먹고 거. 지지고. 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나는 무좀이 안 나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씻나? 신발. 신발. 신발에 무좀균들이 계속 잘 살아요. 특히 여름에 잘 살아요. 막. 그래서 치료 받으실 때 약국에 가면 뿌리는 무좀약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스프레이식으로 된 거. 그래서 거기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운동화 같은 걸 아주 그냥 되게 센 세제로 빠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빨고 잘 말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뿌리는 걸로 해서 신발들에다 무좀균을 같이 죽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앞에 잘해도 내가 또 무좀균이 있는 그 신발에다 발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관리를 정말 전방위적으로 발도 잘 씻고 항상 바짝바짝 말리셔야 돼요. 무좀은 아무래도 곰팡이죠. 그럼 뭐를 제일 좋아하겠어요? 습기. 이 장마철. 뜨뜻한 거. 그다음에 또 요새 여자분들이 장화 많이 신대요. 그쵸, 여름에. 야, 무좀균에 아주 뭐 파라다이스 막 천국이구나. 천국. 그래서 하고 나면 약간의 락스를 희석해서 장화 한 번 닦아주세요. 그 고무 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희석해서? 희석해서라도 닦아줘야지 그 안에 혹시 균이 있는 거 없애주고요. 또 안에 이제 겨울도 솔직히 무좀 되게 많아요. 부츠. 거기에다가 많이 있고, 다음에 또 여자분들이 면양말 안 신잖아요. 뭐 스타킹이나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말해요, 환자들한테. 무좀 치료하는 기간에는 양말을 기본 3개 들고 다니라고. 3개요? 왜 3개요? 축축하면 갈아 신고. 축축함을 갈아 신어야지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보면 화장실 앞에 이제 매트는 온 가족이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아예 매트가 없는 게 나아요? 네, 그거는 그냥 빨리빨리 닦을 수 있는, 매트는 계속 균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트보다는 이제 조금만 수건을 해서 빨리 갈아서 그 다음 사람이 새 수건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발톱 그 무좀 레이저요. 이거 건강보험 돼요? 얼마예요? 대한민국에 레이저라고 붙은 건 다 보험이 안 돼요. 이래라 근데 공단? 그렇게 들었어요. 실손이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실손보험에서? 잘 갖고 있는 실손보험 중에 레이저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치료해보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는 않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먹는 거. 그다음에 바르는 거 일부는 이제 보험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구나. 뭐 실손이나 그런 치료들로. 건강보험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그거 굳이 좀 조금 불편한데 치료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레이저가 보험이 되나 안 되나를 떠나서 발톱 무좀을 꼭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당뇨 발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항상 발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무좀균이 그 틈을 통해서 균이 막 들어가요, 몸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봉화지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부어도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당뇨발이. 네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서 자기가 발틈이 있는데 무좀 치료가 잘 안 되면 타고 가서 봉화지겸으로 입원하는 경우 꽤 많아요. 네. 그다음에 여자분들도 발톱 무좀 치료가 잘 안 됐는데 그 쪼를 신고 다니다가 갈라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발이 탱탱 부어서 입원 치료하는 경우도 생겨서 이 발톱 무좀 치료, 발바닥 무좀 치료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특히 1번 당뇨 환자. 그다음에 발의 감각이 조금 신경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 약간의 뭐 뇌졸중 같은 것 때문에 또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발에 상처가 있는데 물을 많이 닿아야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장화 신고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여름 되면 무좀과 비슷하게 봉화지겸 환자가 또 확 늘어서 와요. 네. 그러면 전신 항생제를 2주 이상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잘 나는 분들은 무조건 무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 모두네요. 네. 네, 뭐 대부분. 그래서 결국은 발톱 무좀은 예쁘게 발을 보이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야 되세요. 아빠는 엄마는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 혹시 우리 아빠 발에, 우리 엄마 발에 무좀이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고요. 기간은
최소 4주에서 길게 발톱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까지도 갈 수 있다. 선생님이 그만하자 그럴 때까지 하셔야지 이쯤 되면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여름에 또 고생하실 거고요. 또 그 다음 여름에 또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잘 치료해야 되는 병이 흔하지만 잘 치료가 안 되는 우리 무좀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이 그만 오란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항상 안 가시지 마시고 꼭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셔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언니네 피부과 헬레나입니다. 뻥입니다. 헬레나님 예. 얼주 가시죠? 그렇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근데 아침에 뜨신 거 먹어요. 아이고. 저는 쪄죽 뜨거든요. 나 알아 이거. 쪄 죽어도 뜨거운 샤워. 오, 맞습니다. 여름이어도 배에는 이불을 덮어야 되고 또 샤워할 때도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1년 365일 보일러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쪄죽드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등에 등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등드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드름은 쉽게 말하면 모낭의 염증인 거죠. 보통 4가지 단계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호르몬이 많으니까 피지가 많이 쌓이고 네. 피지가 쌓이다 보니까 못 나가고 막혀 있고 막히다 터져서 염증세포가 있는데 염증세포들이 모이는데 이 2가지가 염증을 만드는 게 여드름이에요. 네. 근데 여드름은 얼굴에만 생긴다? 모든 털구멍에 다 생기는 거예요. 털구멍은 털구멍이 있고 그 옆에 피지선, 기름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모든 털구멍에는 여드름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손털 여기에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조금 이제 피지가 적기 피지가 때문에 적으니까. 피지가 많은 데가 또 어딜까요? 등. 그러니까 거기가 피지가 많이 생기고 여드름균도 잘 생기고 드물게는 곰팡이균이 자라면서 여드름을 맡을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게 막 떠오르는데 특히 되게 이제 심각한 얘기잖아요. 막 건데 웨이팅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막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웨이팅이야? 보통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빠지고 특히 등 쪽에 가슴 쪽에 굵은 털이 있는데 많이 생겨서 네. 등드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피지가 네. 요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잘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산화되기 전에 이렇게 보일 땐 화이트헤드. 얘는 그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구멍을 통 뚫어주면 얘가 그냥 밖에 배출이 돼서 보통 여드름을 짤 때는 개를 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산화가 돼서 까맣게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조금 포기해야 되는. 피부과 가서 짤 때는 빨간 걸 짠다기보다는 하얀 거, 미쳐 나오지 못하는 피지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드름이 될 것 같은 내 녀석을 뽑아내겠다. 그 기름이 안에서 썩지 못하도록 구멍을 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 여드름 압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까맣게 산화가 되는데 쉽게 나오는 거면 저희가 짜서 이제 그 피지를 밖으로 빼내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막혀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결국 걔가 못 나온 이유는 각질이 두꺼워서일 거 아니에요? 과각화가 돼서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안 씻어서 그런 게 꼭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안 씻는 경우도 있겠지만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과각화가 돼서 피지가 그러니까 각질이 좀 두꺼워지는 경우 항상 각질이 두꺼워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등드름을 없애기 위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좀 녹여내는 살리실산, 아하 이런 것들이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살짝 녹여내기도 해요. 그럼 등드름 바디 미스트. 네네. 아니요, 요새는 솔도 팔거든요. 등까지 이렇게 잘 하라고. 그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제 등 쪽을 청결하게 하면 등드름이 안 생기나요? 근본적으로 기름을 좀 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고여 있는 경우에는 살리실산으로 과각화를 조금 제거를 해주면 얘가 배출이 쉬우니까. 근데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예민해지고 얇아지고. 그렇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빨갛게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등은 자주자주 씻 때 그땐 충분히 비누를 오히려 사용하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토피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약산성의 비누를 사용하라 그러지만 오히려 등에 그렇게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pH가 좀 높은 그냥 소위 말하는 비누를 사용하길 권유드리기도 해요. 거기 이제 뽀득뽀득하게 뽀득뽀득하게 해서 피지를 조금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머리 감고 막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하면 그 물이 이렇게 등으로 흐르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등드름을 유발할까요? 가끔은 이제 저희가 헤어 컨디셔너, 뭐 린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약간 실리콘 성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등드름이 잘 생기거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 그런 실리콘 성분이 없는 그런 헤어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많이 권유하게 되는 거고요. 등드름이 드물게는 곰팡이에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될 때는 꼭 곰팡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등드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심각한 것 같다 하면은 무조건 병원에 피부과 가서 가거든요. 어떤 경우는 먹기도 해요. 항진균제를 2주 정도 먹여서 균을 없애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럼 바르는 약도 다른 써야 약도 돼요? 같이 쓰게 되고 어떤 경우는 여드름도 있으면서 그 곰팡이 때문에 여드름이 보이는 경우, 무당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항생제를 클레오신이라고 보통 저희가 파스같이 쓰는 약을 같이 쓰면서 항진균제를 먹이고 항진균제를 바르는 복합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뭔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밀거나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는 오히려 손상을 더 잘 준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레나님, 제가 아직까지 안 해본 피부 관련 에스테틱이 하나 있어요. 네일샵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손톱이 좀 얇아요. 오늘은 없지만 헬레나님도 하시잖아요. 그쵸. 아, 근데 요새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요새 그 젤네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젤네일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마지막에 자외선유제예요. 얼마 전에 논문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피부암이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백인들한테는 피부암, 특히 이제 우리 흑색종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데 걔가 자외선을 되게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매주 이렇게 젤네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UV에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초록 손톱 증후군? 손톱이 왜 초록색이 되죠? 곰팡이인가? 곰팡이는 아니고요. 우리 녹농균. 녹자가 이렇게 초록색 할 때 녹잖아요. 그 초록색의 농이 생기는 균이라고 영어로는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걔는 주로 축축하고 어두고 이런 곳에 잘 살아요. 손톱을 하고 난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물에 많이 들어가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 안에 우리가 젤네일을 두껍게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녹농균이 감염이 돼서 이 손톱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균이 이 손톱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염증까지 있으니까 손톱 주위염이 있어서 아마 피부과를 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이거 좀 봅시다 그러고 나서 네일을 제거했더니 여기가 초록색으로 진물이 질질질 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전공의 때나 지금도 가끔 환자분들을 보는데 우리 장화 많이 신고 다니는 분들 있죠. 우리가 이제 너무 물기가 많은데 그런 데서 장화 신고 물이 계속 축축한 상태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엄지 발톱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보면 녹농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발톱 전체가 엄지발톱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해요. 다른 데서는 이게 색깔이 변했으니까 이건 손톱 무좀이다 라고 잘못돼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손톱 무좀은 좀 더 딱딱하고요. 진물이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녹농균에 의한 이 초록색 손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진물도 많이 나고 아프고 주변까지 염증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빨리 배양을 해서 녹농균이라는 거 확인하고 정말 열심히 항생제를 먹는 것도 써야 되고요. 실제 여기는 젠타마이신이라는 예전에 많이 썼던 항생제 계열을 완전히 이렇게 감쌀 정도로 해서 균을 없애야 되거든요. 저희가 감싸놓고 랩핑을 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치료해야지만 겨우 되는 거예요. 발은 어떨까요? 우선은 그 장화를 못 신게 해요. 오염된 거니까. 그다음에 발을 항상 바짝 말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 젠타마이신 계열의 약을 쓰게 되고 퀴놀론 같은 그 녹농균을 죽이는 건 최소한 3주 이상을 써야지만 겨우 균이 빠져요. 그래도 안 되면 이 균을 완전히 노출시키기 위해서 손톱을 빼거나 발톱을 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기사를 보고서 이게 드디어 이제는 세상으로 나왔구나. 젤네일이 원래 불투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치지를 않아요. 원래는 한 1주 안에 제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발톱 무좀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같이 기구를 쓰잖아요. 그게 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받고 싶을 때는 너무 잦은 빈도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만 잠깐 하고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젤네일을 하고 저한테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라고 맞춰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투시력이 없어요 아직.
젤레일 밑에 있는데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이 있는데 좀 치료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혹시 손톱이 이상이 있거나 발톱이 이상이 있어서 진료를 보실 때는 네일을 다 제거하고 오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젤레일을 그대로 둔 채 밑에 있는 거를 긁어서 균 검사를 해달라. 아니요? 안 되잖아요. 저는 절대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발톱이라는 데가 워낙 이렇게 현기성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틈이 있게 되고, 다음에 축축한 환경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영장 많이 다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내 손톱 발톱이 초록색이네. 그럼 얼른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앞서 말씀드린 긴 기간 적절한 항생제를 치료해야 되고 발라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또 궁금하실까요? 여름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겨드랑이를 이제 왁싱을 한번 했거든요. 잡아 떼는 그걸 사서 했는데 처음에는 뭐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엄청 빨갛게 달아온 거예요. 오히려 모낭염이나 이게 여드름이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좀 궁금해가지고. 우선은 그 털을 제거하는 제모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레이저 제모. 레이저 제모는 모낭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화상이라는 부작용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또 털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뽑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냥 그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정말 뻘겋게 되고, 우리가 뭔가를 뽑아낸다는 거는 음압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상재균에 있던 것들이 털을 뽑는 자리에 쏙 들어가서 모낭염을 좀 극심하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게 지금 한 왁싱이에요. 왁싱은 약간 테이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훅, 되게 아팠을 텐데 털이 뽑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쪽집게로 뽑는 거나 왁싱으로 뽑는 거나 모낭에 주는 데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우리가 보통 장벽 손상하는 실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박스 테이프죠. 우리 이사 가는 거. 걔를 놓고 확 떼요. 한 10번 하면 피는 나지 않지만 피부에 있는 기름을 우리가 때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빨개져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니까 물이 날아가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겠죠. 여기 앞에 뚝이 없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 왁싱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털만 뽑았어요? 확 떼면 모든 장벽에 소위 말하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인터루킨 원인이 있는데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염증 반응이 많이 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모낭염이 100%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다고 쓰는 알코올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름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기름이 빠져서 자극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왁싱하고 나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식염수를 차갑게 하고 깨끗한 수건에 적셔서 약간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진정이에요. 알로에 젤보다는 그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자주 깨끗이 하면 소독도 되고, 다음에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아서 따갑지 않다 그러면 알코올을 한번 닦아내면 되는데 대부분 한번 닦아내면 팔딱팔딱 뛰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식염수로 진정할 수 있게 하는데 오이팩, 감자팩, 고구마팩 안 돼요. 네. 그냥 식염수가 가장 좋다. 식염수가 약국에 가면 이렇게 크게 팔잖아요. 그 냉장고에 넣었다가 깨끗한 장갑을 낀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왜 자꾸만 깨끗한 걸 강조하냐면 아까 말한 털을 뽑혔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균이 들어가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버린 거야. 악마의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돼서 그 염증균 때문에 모낭염이 막 창궐하는. 이 여드름균하고 이 균은 달라요. 여드름은 보통 얼굴에 있으면서 피지가 많아지고 피지를 먹는 여드름균이 증식을 해서 그 염증을 만드는 모낭염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면, 얘는 그냥 모낭이 데미지가 있고. 여기서 더 슬픈 얘기를 드릴까요? 염증이 되게 잘 생기는 위치를 만들었잖아요, 이미. 근데 그냥 피부 상재균 정도, 우리 소위 말하는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박테리아성 모낭염이 되는데,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주변에 말라세이자 효모균이 많아요. 그러면 효모균에 의한 모낭염인데 얘는 단순하게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요. 이건 무좀약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수건을 깨끗이 빨지 않았어. 수건을 깨끗이 빨지 않았는데 내가 제모를 하고 한두 시간에 안에 그 들어온 곰팡이 균으로 이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성 모낭염이 생겨요. 여름에 꽤 많아요. 따라서 왁싱하는 거는 요새 또 이게 예의라면서요. 예. 하는 건 좋은데 뒤에 관리. 최소한 하루 동안은 더러운 거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임의로 장벽을 손상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에 있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진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손도 계속 열심히 닦아주고, 겨드랑이는 왁싱하고, 저는 한 이틀까지는 손으로 안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